유가가 100불 넘어서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금융위기까지 올 수 있다. 이란 전쟁과 같이 커다란 이벤트 발생 상황에서는 이런 대로 돈이 안 올 겁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확률이 50% 이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현재 시장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두 가지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일단 미국 이란 전쟁에 대한 전략적 전개 과정,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하나의 현재 지금 시장을 지배한 내러티브 중 하나가 사모펀드 부실 이슈가 좀 있죠. 이제 그 부분을 좀 복합적으로 전개를 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가 라는 내용을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현재 지금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2월 28일 날에 이제 에픽 퓨리 작전으로 개시된 전쟁이 3월 13일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간 타임라인 중에서 주요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전쟁이 발발을 하고 3월 1일 날 바로 그 최고 지도자가 바로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월 3일 날에 호르무즈가 봉쇄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3월 11일 날에 유엔에서 안보리결의안 채택이 되고, 그리고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가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90불, 100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금융시장에 주는 파장 중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이제 유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유가가 아직도 안 내려온다는 말은 아직까지 전쟁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가 깊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에픽 퓨리 작전이 이어진 다음부터 이 전쟁 자체에 대한 전략적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일단 최고 지도자가 암살을 당했었죠. 그리고 현재 후계자가 중상을 입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현재 미국이 이 지휘부를 참수하려고 하는,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비를 해서 모자이크 방어 전략이라는 걸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 모자이크처럼 이제 다 정말 살말적으로 흩어져서 방어 체계를 갖춘다는 건데, 그래서 분산형 지휘 체계를 갖춰서 결사항전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이란이 있는 그 지리적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 입장에서 공습만으로는 지도자를 교체하기 힘든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형 체제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그 미국과 동맹국인 UAE나 사우디, 그리고 바레인 이런 곳들을 타격을 하면서 이 중동 내에서 미국의 우방군들의 그 비군 기지를 타격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군사 긴장을 높이고 있는, 그래서 일종의 이런 거죠.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는 없으니까 미국과 우방국들인 각 중동에 있는 주요 국가들의 이 미군 기지를 타격을 함으로써 미국에게 간접적인 압박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동맹국들이 이거 제발 전쟁 그만해라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좀 외교적으로 안전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이런 공습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일인데, 이게 전쟁이 하다 보면은 당연하겠지만은 민간인 피해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에 이란 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쏜 미사일이 미나브 학교라는 데 떨어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떨어져서 아동 160명을 포함한 175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을 입었어요. 그래서 전체 민간인이 현재 집계된 바로는 1,300명 가까이 죽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여기 이 아동이 죽은 게 좀 큽니다. 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바람에 초등학교 이제 그 다니던 그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 범죄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 미국 상원에서도 민주당을 필두로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즉각적인 진상 조사를 요구를 하고 나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전쟁이 과연 그 대통령 혼자의 권한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미국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전반적인 전쟁에 대한 합당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예측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란을 타격해야 되는 그런 동인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스라엘을 필두로 하는 그런 게 있었었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이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란이 그 쉽게 항복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이 생기다 보니까 전쟁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금 현재 한 치 앞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거를 중재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현재 구조적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그 이 이란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규탄하는 것도 보시게 되면 미국과 이란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이란, 러시아 이런 데들에서 계속해서 추격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리가 중재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무력 충돌 제어하는 거에 사실상 미국과 이란이 스스로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에 끝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가 뭐냐면은 호르무즈라는 데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 이란 앞바다예요. 보시면은 여기 바로 이란 앞바다에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아랍에미리트가 있고 사우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를 통해서 이라크, 사우디, 아랍에서 나오는 모든 원유가 다 지나가는데 이란이 이 좁은 해협을 막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배들이 여기서 못 나가겠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있는 해협 막히다 보니까는 이 중동에서 생산되는 모든 어떻게 보면 원자재들, 뭐 원유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스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호르무즈가 막힌 게 사실상 역사상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90년 걸프전을 초과하는 역사상 최악의 공급망 사태가 현재 지금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지나가는 이 그 원유가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브렌트유가 한때 199불을 찍은 적이 있고요. 이게 러우 전쟁 이후에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IEA에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을 하겠다. 그리고 오펙에서 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유가는 계속 90불, 100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해협이 정말로 이 중동에서 나오는 모든 원유가 지나다니는 송로이기 때문에 이게 막힌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증산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는 게, 증산을 한 건 좋은데 사실 원유 생산량을 늘려봤자 호르무즈 때문에 물류가 막히면 못 가잖아요. 그죠? 이게 수출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반응 때문에 유가가 안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유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당연하겠지만 이 전반적인 이 산업이 움직이는 석유가 말 그대로 끊긴 거다 보니까 석유가 올라감으로 해서 생기는 이제 물가의 상승도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가 꺾여서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시장이 우려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현재 주식시장이나 여러 금융시장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무즈가 막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유가 막히는 것도 있지만은 이 원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막혀요. 특히나 헬륨 같은 것들이 카타르 의존도가 55%이거든요. 근데 이게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필수인 소재입니다. 근데 카타르가 55%를 생산하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사실상 이 해협이 막히면은 헬륨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 헬륨이 공급 차질을 겪게 되면은 반도체 칩 메이커들도 생산 라인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브롬이라는 소재도 있어요. 이거는 첨단 반도체 소재인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 정도 98%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호르무즈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AI 덴센트 구축 사질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빠지는데 왜 그러하느냐? 당연하겠지만 이런 헬륨이나 브롬 같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소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이런 반도체를 만듦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소재들이 호르무즈가 막힘으로 현재 수급 차질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추후에는 이 AI 산업망, 공급망 자체가 다 붕괴되는 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나 가전 같은 AI를 토대로 한 다른 것들, 반도체를 토대로 한 다른 것들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다 전쟁 때문이고, 그러면 이 전쟁이 결국 끝나야 되는데 사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나리오 A는 전쟁이 잘 끝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전쟁이 잘 끝나는 거는 확률이 전 개인적으로 30% 정도 된다고 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양측이 목표로 하는 바가
사실상 교착 상태예요. 미국은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죠?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최고 지도자가 죽어버렸고, 그리고 자기들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순간 사실상 미국의 거의 속국처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협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호르무즈가 해제가 되려면은 협상 결과가 원활하게 나와서 서로 합의를 끝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왔었을 때는 협상이 빨리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확률이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시나리오 확률이 높은 건 뭐냐? 장기 소모전을 가는 겁니다. 딱 지금처럼 가는 거예요. 이게 더 격화되지는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장기적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100불 넘어서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나리오 C, 이거는 전쟁이 완전 격화되어서 뭐 미국이 지상군 투입도 하고 그런 식으로 완전 극단으로 치닫는 케이스인데,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엄청나게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금융위기까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확률은 20% 정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각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아까 말씀드렸던 AI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는 게, 사실 지금 현재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모펀드 부실, 이것과도 연관이 있어요. 사모펀드 부실. 이 사모펀드라고 하는 게 현재 지금 좀 그 위기가 있다, 유동성 위기가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호르무즈가 막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뭔가 유가가 계속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가 들리고 성장이 둔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리고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은 당연하겠지만 뭔가 위험하다라고 보여지는 자산부터 정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지금 현재 좀 부실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블랙락도 환매를 막았다. 그리고 제가 전에 그 올려드렸던 시장 단선 중에서 블루 아울 펀드 환매 사태, 그것도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현재 그 리스크 회피를 하려는 그 심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 만기, 2차 만기가 곧 도래합니다. 곧 도래해요. 이렇게 되면 사실 실물 경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가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그 실물의 위험이 금융 시스템으로 이어져서, 금융 시스템의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이어져서 연쇄적인 충격을 유발하는 다중복합 위기 국면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증시의 가장 큰 내관 중 하나예요. 일단 이 사모대출이랑 그리고 부동산 BF 둘 다 사실상 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AI 혁신 쇼크로 인해서 이 그 사스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쏟아지고 담보 가치가 하락이 되기 시작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 사태로 인해서 더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모펀드발 부실이 갈수록 더 커질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만기가 2026년 3월 달부터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롤오버가 돼야 되죠. 롤오버가 돼야 되는데, 이란 전쟁과 같이 뭔가 이렇게 커다란 이벤트 발생한 상황에서는 이런 데로 돈이 온다고 생각해서 안 올 겁니다. 잘 안 오겠죠. 사람들이 지금 현재 리스크를 지려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에서도 뭔가 익스포저가 커져서 그 갈수록 커졌다 보고, 그래서 저는 $1 환율이 최근 들어 더 많이 오르는 게, 그리고 한국에 대해 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런 것들도 같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플레이를 방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달러나 금 해지 그리고 방어적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좀 가격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금융위기급의 무언가 올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반드시 필수고, 그리고 전략을 짤 때 롱숏 둘 다가 되는 전략을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뉴얼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쇼크랑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현재 지금 상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에너지나 방산같이 무언가 이 전쟁이 격해졌을 때,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권장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언가 전쟁이랑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인 게 항공운송 이런 쪽에는 당연하겠지만은 직격탄 맞을 거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많이 낀 섹터들, 위험 회피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쪽부터 무너집니다. 레버리지가 많이 껴있는 기업들, 뭐 고부치 기업이라든가 금리가 올라갔을 때 뭔가 피해를 보는 산업들, 그런 데는 피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신흥 시장들, 사실 우리나라도 신흥국으로 분리되긴 하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외환이 약세되면서 자본 유출에 취약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현재 변동성이 엄청 큰 상황입니다. 어떤 날은 올랐다 어떤 날은 내고 그러고 있죠. 이럴 때는 절대로 패닉셀은 금지입니다. 그리고 단기 차익을 보시면로 가면 안 돼요. 데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단타를 치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 장기적 시각으로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무분별하게 깨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절대 하지 말라 말씀드리고 싶고, 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해지를 먼저 우선할 때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쟁이 장기화될 확률이 50% 이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호르몬 병수 장기화로 인해서 브렌트유가 특히나 120일 이상의 고착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때는 에너지 안보, 공급망 리질리언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게 필수고, 그리고 변동성 관리가 개인적으로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우시죠? 이런 걸 도와주는 게 퀀트 투자, 즉 데이터 기반한 투자입니다. 데이터 기반한 투자는 이런 적절한 해지와 그리고 롱숏 이 둘 다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시장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간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은 저희 함께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서 같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을 하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